구체적으로 그냥 두면 어떤 질환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만성염증 1에서 문제. 첫 번째는요. 바로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암을 불러올 수 첫 번째부터 있다고요. 무섭다. 김 교수님. 네, 면역이라고 하는 게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무슨 염증이든지 간에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염증이 있으면 면역이 계속 싸워야 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작 암도 면역에 의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염증으로 인해서 면역이 피곤해지면 암세포를 잡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암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러한 염증이 생기는 것 중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라는 것도 자궁경부에 염증이 진행하거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거기에 만성적으로 사마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만성 췌장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간염이 있으면 어이구. 간염이 없는 분에 비해서 간암이 걸릴 확률이 100배입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다는 것이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함께 이해하시고 염증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염증을 진짜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반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만성염증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달고 산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관절염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그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릎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방석 같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찢어지면서 그다음에 관절 연골이 닿게 되고 관절 연골이 서로 닳아버려면 최후에는 이제 뼈가 뼈끼리 닿는 그런 질환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절염조차도 이제 초기 관절염 때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아프고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네. 초기에 알람 기능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런 알람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소염제만 먹고 그냥 지나친다든가 임의대로 그냥 놔둔다든가 하면은 초기에 염증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만성 통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만성 관절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 조직까지 파괴시켜서 아주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 1에서 문제. 이것은 억울하다. 콜레스테롤은 억울하다. 심뇌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이 염증이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억울하고 진짜 콜레스테롤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면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말란 얘기냐 뭐 여기까지도 반문하실 수 있지만은 예. 근본적인 시작이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혈관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이제 일으키는 게 결국은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너무 높거나 음주 흡연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 만성적인 그런 유발 요인 때문에 혈관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뭐 얇아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결국 최악의 상태에서는 혈관벽이 터져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벽에 가서 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혈관벽이 터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혈전이 같이 생기다 보면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죠. 염증이 없었으면 내가 거기 가서 붙을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죄를 뒤집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시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건 사실 중요한 건데 그 이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부터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맨 처음의 시작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염증부터 시작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거쳐서 동맥경화가 되는 거고 동맥경화가 되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의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염증을 잘 잡아야만이 그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심뇌혈관 질환 같은 응급 질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만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쳐요. 볼까요? 인슐린 기능을 막아서 그렇게 싫은 당뇨병을 만들 수도 있다.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김 교수님. 염증은 사실은 당뇨병에 있어서는 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부담인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는 곳이 췌장인데요. 이 췌장이 혈당이 높거나 해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염증 등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질 거고요. 그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 올라간 혈당은 또 염증을 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이 다시 떨어져서 인슐린이 더 안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고 염증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염증이 있으면 염증에서 분비하는 각종 안 좋은 물질들이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염증이 없다면 인슐린 하나가 혈당 10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염증이 있을 때는 2~3개밖에 못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기능이 질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발생을 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고 그럼 인슐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슐린이 늘어나면 또 췌장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염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염증 관리의 중요성 알아보고 있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자, 더 무서워요. 뇌세포를 죽여서 치매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이제 머리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두 같은 걸 따보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치매가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알고 계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겠고 뇌혈관 질환 이후에 오는 혈관성 치매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동맥경화증과 관련돼서 중풍이 온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오는 건 뭐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신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 조직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역시 만성 염증 소견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뇌세포가 죽어간다. 쪼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염증 관리를 잘 하시는 거가 결국 동맥경화를 관리하시는 거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